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아기는 없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은 착하고 자상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좋은 사람인데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모두에게도 착한 사람이고 저는 제 주관이 뚜렷하고 예민한 편이고 욱하는 기질도 있는 성격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랑 성격이 처음부터 너무 안 맞아서 결국 지르고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니 마음이 좋진 않네요. 어른한테 지르고 상처를 줬다는 게 제 마음도 불편하니까요. 근데 저도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살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연애를 5년 이상 하다가 결혼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일들을 말해보자면 연애 초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자기 애인 마냥 대했어요. 병원 갈 때나 친구들 만날 때 운전기사로 부르기도 하고 영화 같이 봐달라 부르고 저와 데이트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부르셔서 남편이 달려간 적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싸우기도 했었는데 남편이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셔서 남편도 참 곤란해했었죠. 그리고 다 큰 성인인 남편의 통장 관리, 월급 관리 손수하시며 저와 남편이 어딜 가고 뭘 사 먹고 했는지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연애 시절에 숙소 예약하고 한 것도 다 보고 계셨나 봐요. 하루는 저 있는 데서 너희는 무슨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냐? 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죠. 나중에 돈 쓴 내역 다 들여다보는 거를 알고는 당장 남편에게 통장이며 돈 관리 다 가지고 오라 했네요. 그리고 보통 며느리 될 여자가 인사를 가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께 첫 인사 때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선 궁금해하는 거 전혀 없이 아들 자랑, 딸 자랑만 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대신 시아버지가 예뻐해 주셔서 넘어가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본인 위주인지 잘 알 수 있었죠. 또 자신의 입으로 시어머니가 본인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내가 다 리드해야 되고 솔직해서 싫고 좋고 분명한 사람이야. 어디 가서 나는 항상 내가 목소리를 낸다 하시며 자랑하듯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예의를 중요시해서 어디 식당을 가도 무례한 발언 같은 거 잘 안 하고 웬만한 컴플레인은 그냥 넘어가는 걸 보고 너 A형이냐? 어쩐지 소심한 것 같다. 원래 A형이 내성적이야 하시며 갑자기 판단을 하시더군요. 자기는 B형이라서 활발하다나. 혈액형은 상관없는 거다 말씀드리니 아니래요. 자기 말이 맞대요. 마치 자기가 옳고 나는 잘못되기라도 한 양 말씀하시더군요. 참고로 저 주변 사람들에게 활발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댁 가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워낙 시어머니가 기도 세고 날 견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는지라 슬슬 아니다 싶을 땐 욱하는 건 눌러도 할 말은 했습니다. 할 말하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늘 생각한 며느리상이 있대요. 아들한테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 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자기를 축혀 세우고 살갑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나름 살갑게 한다고 노력했는데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 보면 만족이 안 되셨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리 어디 다치셔서 남편하고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통화해서 말하는 걸 소화기 너머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걔는 왜 이리 살이 안 찌고 날씬하냐? 너무 살이 안 쪄도 복이 없는 건데. 그래서 남편이 엄마 요새는 엄마처럼 뚱뚱한 거보다 날씬해야지 복이 좋고 복도 들어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맞받아 쳐줘서 넘어갔네요. 그리고 며느리가 와서 몇 날 며칠 간호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안 해줬다며 서운하다 하시더군요. 참고로 그때 저희 친정아빠도 입원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각자 신경 쓰자 했고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 귀에는 들리지 않으셨죠. 상견례 하고 나서도 우리 엄마 표정이 어둡네 어쩌네 하시며 거슬리는 말만 하셨어요. 아빠는 잘생겼는데 한량 같네 하시며 자기 멋대로 쉽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단정지은 내용을 저한테 대놓고 말하십니다. 이때부터 슬슬 배려심 없고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을 갖고 있고 무식하구나 싶었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한테 나 씹어놓고 일부러 형제들만 모인 자리에 나랑 남편 불러서 시어머니 형제들이 저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대놓고 눈치 주고 가재미 눈으로 봐서
불편한 하루를 보내기도 했네요. 그럼에도 저는 잘 지내려고 시어머니한테 먼저 술 먹자고 다가가고 비싼 선물 사드리고 했는데 단둘이 술 먹을 때도 자기 아들이 아깝단 식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때 술집 사장님이 저보고 며느리가 인형 같다 이쁘다고 하니 시어머니 정색하며 울 아들은 더 잘생겼다 하시대요. 또 결혼식 얼마 앞두고 아들과 여행 가고 싶다기에 황금 연휴에 여행 보내드렸어요. 참고로 뭘 요구하실 때 부탁조가 아닌 통보식이고요. 거기 가서 울고불고 아들하고 저하고 잘 지내는 거 보면 질투난다고 하셨나 봐요. 남편이 나한테 전화로 그 말 해주고 전 이 상황이 정상인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 결혼 안 한다 했어요. 네가 정리 똑바로 하라고 욱해서 소리쳤죠. 그리고 남편이 엄마한테 화냈나 보더라고요. 이제 자기 좀 놔달라고. 그리고 선언했대요. 난 이제 결혼하면 내 와이프 챙길 거라고.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하면서 그랬대요. 시아버지가 안 잘해줘서 그렇다고. 참고로 시아버지가 능력 있고 성실한 가장이신데 술버릇이 좀 안 좋으셔서 술 드시고 시어머니 힘들게 하신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일이 워낙 바쁘셔서 시어머니랑 시간 많이 못 보내고 시어머니랑 성격이 달라서 시어머니로서는 시아버지한테 뭔가 충족이 안 되는 게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걸 아들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저는 무슨 잘못이라고 저한테 피해를 주는지. 그래도 전 남편이 큰맘 먹고 지른 거 보고 다시 화해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죠. 결혼식 드레스랑 턱시도 고르면서 시어머니께 아들 턱시도 사진 보내면서 친근하게 하고자 했어요. 저에 대해서는 안 궁금할까봐 제 드레스 사진은 보내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네가 알아서 골라라 하고 톡 쏘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저도 답 안 했네요. 결혼하고 저도 할 말 하면서 시어머니도 어느 부분들은 많이 달라지고 어느 정도 노력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망언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 반복된 이야기, 딸 자랑. 참고로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사가 보이고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인물 좋다 자랑, 아들 자랑, 자기 젊었을 때 이쁘고 날씬했다 이야기 1000번 넘게 들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 이야기 하시는데 시어머니 중졸인데 저한테는 고졸이라고 하셨고요. 저는 대졸인데 제가 어쩌다 대학교 이야기라도 하면 시어머니 듣기 싫다는 듯 저번에 그 말 들었다고 딱 자르시더군요. 자기는 맨날 똑같은 자랑 반복하면서. 처음 결혼 후 시할아버지 댁에 시댁 친척들 모였는데 어른들이 다 저보고 예쁘다 싹싹하다 칭찬하고 예뻐해주자 시어머니 심기 불편하단 듯 갑자기 저를 막 까내리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으니 자기 시집 왔을 땐 저렇게 대접 안 해줘 놓고 저는 대접받으니 질투났다고 말했대요. 그 외의 망언들,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라는 말, 그래도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말 안 하고 나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라는 말, 김장은 며느리들이 해야 된다는 말, 미안한데 너도 잘 꾸미지만 너보다 내 딸이 더 손재주 좋고 잘 꾸민다는 말, 너희 부모님은 여기 안 가보셨지? 많이 안 돌아다니시지? 나는 원래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고. 친구들도 다 골프 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장례식도 돈만 보내려다가 시아버지한테 끌려서 억지로 와서는 상주한테 위로 말보다는 자기 뚱뚱할까봐 사람들이 살쪘다고 손가락질할까봐 그것만 계속 신경 쓰고, 제 조카 돌잔치도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자기 살쪘다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 간다고 또 무릎 아프다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길래 제가 먼저 무릎 안 좋으신데 오지 마라 했네요. 한 번도 시댁 갈 때 나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 없고 아들 먹고픈 거 아님 자기 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버지 드시고 싶은 것만 먹고요. 아들한테 뭐 먹고 싶냐 물어서 남편이 저 좋아하는 음식 말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신 적도 있었네요. 제가 맛있겠네요 라고 하니 웃으며 아들이 아니라 네가 먹고 싶은 거였구나 라고 묘한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에 대한 발언 때문에 제가 폭발하게 되었어요. 사돈도 자기가 생각해놓은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긴 술 잘 먹고 활발하고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 사돈을 원했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유 없으시고 조용하고 점잖으신 성격이고 술 안 좋아하십니다. 배려 없는 말에 그러시냐 하고 넘기려 했는데 자꾸 네 엄마 네 아빠라고 해서 제가 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제대로 호칭해주세요. 아무리 어머님이 말을 막 하셔도
사돈한테는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희 부모님 무시하시는 거 아니면 호칭 잘해주세요. 했더니 아유, 나는 너가 엄마 아빠가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안 친하고 하니까 사돈 호칭이 안 나오는 거지. 그 말이 너무 어이없어서 제정신이냐고 화냈더니 옆에 남편 여동생까지 거들며 싸가지 없이 굴길래 그냥 다 질러버렸어요. 버릇없다고, 넌 가만히 있으라고. 시어머니한테도 말했네요. 애를 어찌 키운 거냐고. 시어머니한테도 무식하다 어쩐다 이성 잃고 그간 참은 거 다 폭발해서 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연락 다 끊고 손절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른한테 그렇게 한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사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모 이야기에 눈 돌아가서 한 행동이고요. 시어머니 연세는 50대 후반이라 아직 젊고요. 이제 연락 안 할 거니까 남편하고만 둘이서 행복하면 되는데도 참 말이라는 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라 그런지 한 번씩 울컥하네요. 여러분 시댁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시어머니 어떤 분인지 파악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시간이 지나도 울컥하는 건 당한 만큼 못 풀고 나와서 아닐까요? 당한 게 100인데 20밖에 못 돌려줘서 그래서 화가 나는 거요. 멀리 보고 잊고 사는 게 좋아요. 이젠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연애 6년 하면서 동거 3년 하였고 서로 잘 맞다고 여겨왔으나 연애와 결혼은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둘이 살아갈 때에는 취향이나 성격은 파악하고 있으니 별 문제될 것도 없으며 싸움이 있어도 그날그날 풀어가서 해결을 보는 편입니다. 아내는 도박, 폭행, 바람 이 정도가 아니면 헤어짐의 사유, 이혼의 사유, 싸울 일도 아니고 맞춰나가면 된다 생각하는 성격이고요. 아내는 편도 3시간 거리에 고향이 있고 남편의 고향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집과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지만 2달에 한 번 가족 전체 식사 자리, 2-3달에 한 번 시 외할머니 댁 1박 2일 방문 정도 하며 만나기 전에 약속할 때만 남편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남편이 친인척들과 크게 싸운 적이 있어 결혼하고 명절에는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으며 명절 전후로 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집은 말했다시피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이다 보니 명절 외에는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아내가 지인들과 약속이 있을 때는 혼자 고향에 방문하곤 합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장인어른께서 먼저 남편에게 전화하시며 3분 내로 전화는 끝나며 그 외 아내는 친인척들과도 사이가 좋아 외할머니 생신에 1년에 한 번 모이며 이모부님들이 남편을 예뻐해 2-3달에 한 번 안부 인사차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결혼 당시 남편 이름으로 분양받은 집이었는데 남편이 20살 중반의 사회초년생이라 집 구매할 때 초기 자본금 남편 부모님께서 9천 넣으셨고 나머지는 다 남편 명의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과 남편 부모님께서 살고 계셨으며 추후 결혼해서 들어가 살려고 할 때 대출받아 1억 2천으로 부모님께 갚았습니다. 3천이 더 붙은 이유는 부모님께서 살고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 새로 살림을 하려고 소파와 식탁을 새로 구매하려 했으나 부모님께서 이사가는 집과 크기가 안 맞는다며 저희 부부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받아서 그 가격에 이자 붙여서 드린 금액입니다. 현재 당시 집값 4억이었으며 대출 4억 2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지원 없습니다. 아내 쪽에서는 결혼 당시 가전 1,400만 원 정도 해왔으며 축의금, 신혼여행비 그리고 전부 지원은 아니고 가구 살 돈 보태는 비용을 아내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남편 어머니께서 원래 소파와 식탁도 여자 쪽에서 해와야 하는데 안 해왔으니 그 돈 좀 받아서 빚 좀 갚아라 말씀하셔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 쪽에서 현금 대신 아내 어머니가 몰던 10년 넘은 외제차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 외에 자잘하게 골프채, 골프 강습 비용, 골프복, 아내 여가 생활비, 외제차 보험비, 차 수리비 등 받았으며 그 외에 지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 아래부터 사건의 발단입니다. 어제 아내 아버지께서 다음 주 주말에 필드 나가자고 약속 전화를 남편과 했다가 아내가 일이 있어 1시간 후에 아내가 아내 아버지와 통화를 했을 때
아내 아버지께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니 주중에는 안 되냐고 말씀하셔서 날짜 변경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려고 과정부터 말하니 남편이 결론부터 말하라고 해서 아내가 주중에 필드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왜 변경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가 왜 나에게는 주말로 이야기해놓고 왜 후에 주중으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 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래서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라고 해서 이야기한 거지. 주말에 잡아놓고 보니 주중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 하니 남편이 아내 보고 말하는 방식이 통보라며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말이 통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며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아내는 대화를 회피하게 되는데 남편이 왜 회피하느냐, 넌 그런 게 문제다 라고 했으며 말을 이어가기를 너는 시댁 잘 만나서 시댁살이 없어서 좋겠다. 내가 다 가려주고 하니까 시댁 스트레스가 없지. 너는 시댁살이 좀 했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전화 받는 것도 스트레스 있는데 너는 모르지? 그리고 너 계속 살찌는 거 알면서도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지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울었고 왜 우느냐고 물으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알아? 당신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이미 아시니까 미안해서 안 하시는 거야. 나는 차라리 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고 싶다. 그게 당신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그리고 내가 명절 말고 우리 집에 당신 데리고 간 적 있어? 명절 외에는 나 혼자 가잖아.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시 외할머니 댁 가는 거 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당신이랑 이야기할 때뿐이야.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과 대화가 안 되고 평생이 불행할 것 같다고 이제는 그렇게 느껴진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한테? 하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도 명절 말고 갈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뭘 노력했어. 나는 네가 씻으라면 씻고 네가 말하는 건 다 하는데 그런데 넌 하는 게 뭐가 있어? 맨날 입으로만 살 뺀다고 하지 노력하는 것도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나도 같이 대출 갚으려고 일하고 있고 일하면서 당신 일 바쁘니까 집안일 당신 성에 안 차도 집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씻으라면 씻는다고 씻냐? 일가 마치고 오면 당연히 씻는 걸 내가 요구하는 게 나는 그것도 웃기다. 씻는 걸로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씻어도 일주일 중에 7일을 하루에 소주 2병 반에 맥주 4캔씩 먹어도 내가 이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니 당신 혼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포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싸움은 새벽까지 잦아들었고 아내 측에서 오늘 아침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혼 의견에 거절한 상태입니다. 대화 문제 때문에 저번 달에는 같이 부부 클리닉도 유료 상담을 받아왔으며 상담사님이 남편분께서 논리적 결과적으로 스스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대화하고 있는 상대 아내분의 감정도 중요시 해달래서 많이 노력하며 대화하였으나 결국 또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달이 났습니다. 저번 달에는 아내가 운전 중에 그냥 이대로 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면 자신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상담 중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싶고 아내는 남편 빼고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갈라설 생각이 없고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하는데 아내는 이제 상담받을 마음도 없다고 합니다. 원래 아내는 도박, 바람, 폭행만 아니면 되는 사람인데 이혼 의견이 확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후기. 네, 여러분의 댓글 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들 감정적이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딱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다수가 그러시다 하니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집 4억에 들어왔지만 재작년까지 6억 후반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떨어져서 5억 초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집 팔면 1억 초반대 남는데 빚 없이 1억 초반대 집 가면 가구, 가전 새로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 해오는 거지 않느냐고. 그러더니 아내는 말이 없더군요. 아내 쪽이 잘 사는 건 맞습니다. 결혼할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네 젊은이 빚 갚아가며 살아라. 요즘 세상에 집 해오는 집이 어딨느냐고.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살아가진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너희 하고 싶은 건 말해라. 재밌게 살아야지. 라고 하셔서 골프 부대 비용 등 받은 것이고요. 따로 대출금에 보태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씻는 문제는 아내와 상의하여 안 씻으면 아내에게 10,0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씻고요. 아내가 오늘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와서 술은 좀 줄이기로 노력한다고 말했고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호되게 혼날 줄은 몰라서요. 일단 이혼하고 싶지 않은 쪽이 제 쪽이니 노력하겠습니다. 대화도 좀 더 아내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독단적으로 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듯한 말도 안 하고요. 소통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이제라도 아내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조언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씻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걸 요구해야 하는 아내도 불쌍하고 그걸 해준다고 생각하는 남편도 이상한 겁니다. 결론만 말하래서 말했더니 의문 생겨 하길래 주중에 가격이 비싸다고 과정을 설명하니 화법이 잘못됐다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예민한 거 자랑 아니고요. 예민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일반인도 정신병자 돼요. 그리고 돼지라는 등 그런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냥 완전체 같아서 여기까지만. 아내분 제발 그냥 안전이혼하세요. 댓글 2.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네. 인격적으로 계속 무시하고 있네. 집값과 혼수 비용 차이입니까? 아내는 그 돈 다 버리다시피 한 거고 집은 남편 명의일 텐데. 남편이 본인 중심인가 봅니다. 필드 약속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통보라고 합니까? 주중에 어떻겠냐 그랬는데. 본인이 다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 삼고 아내는 늘 해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대하면서 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옆에 두고 괴롭힐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시가도 웃기네. 뭐 안 사온 거 값을 받아내라고? 시가 전체가 무슨 자선 사업이라도 한 양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여성의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처가가 못 사는 게 아닌가 본데 집을 시가 쪽에서 한다 했으니 혼수가 그리 됐나 본데 뭐가 억울한가? 이보세요 남편 양반. 아내가 뭡니까? 사랑입니까? 곁에 두고 부리는 비위 맞추게 하는 기쁨조 같은 겁니까? 이혼을 원치 않은 이유가 사랑이라면, 사랑이고 싶다면, 아내를 떠나지 않게 하고 싶다면 본인이 지배자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잘났다는 것에서 나온 거면 잘난 사람답게 아내를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대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